네, 녹한다의 코딩 강의입니다. 오늘은 아두이노 504편입니다. 504편 맞죠? 오늘 504편에서는요, 홈 어시스턴트 22편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이번 홈 어시스턴트, 카메라 초점을 안 맞췄네요. 잠깐만요. 자, 녹한다가 저번주 목요일에, 홈 어시스턴트 21편을 진행을 했고요. 그때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되었었냐면, 요 한 개의 보드가 홈 어시스턴트의 ESP 홈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ESP 홈이라는 걸로 얘가 플랫폼에 연결이 되어 있는 보드입니다. 인터넷에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얘네들 세 개는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된 보드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가상의 센서가 달려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센서 데이터를 ESP Now라는 통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보드로 수집을 한 다음에 얘가 홈 어시스턴트 쪽으로 업로드하는 예제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용어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ESP 홈하고 ESP Now라는 이 키워드가 비슷한데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일단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ESP 홈이라는 것은 홈 어시스턴트의 이 보드가 연결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ESP Now라는 거는 와이파이 공유기 없이 보드끼리 1대1로 통신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됐죠? 그럼 오늘 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요쪽에 저번주 21편에는 이 각각의 보드에 달려있는 이 센서가 모두 같은 종류라는 것을 가정을 했었습니다. 얘네가 다 가상의 온습도 센서를 가정을 하고 있죠. 오늘은 실제 센서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자, 얘한테 온습도 센서 줄 거고, 얘한테 이산화탄소 센서 줄 겁니다. 그리고 얘한테는 미세먼지 센서를 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각각이 측정되는 센서 값의 개수하고 자료형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센서 종류가 다를 때 녹한다가 21편에서 만들어놨던 ESP Now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전략이 어떻게 수정이 되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21편에서 녹한다가 만들어놨던 내용이 실제 사용하려면 어떻게 수정이 되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오늘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홈 어시스턴트 21편에서 했던 내용은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 전략적인 내용이고, 오늘 실제 그거를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녹한다가 저 홈 어시스턴트 21편에서 상당히 난항을 겪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원래 ESP Now라는 것은 굉장히 통신이 잘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ESP8266 보드를 만든 회사에서 자사 보드들끼리 통신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프로토콜이고, 원래부터 얘네들끼리 데이터 주고받는 것은 아주 대단히 잘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녹한다가 21편에서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갑자기 잘 되던 애들이 통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약간 이 장면은 따로 제가 편집을 해서 요약을 해서 올릴 거라서 그 타이틀부터 좀 코너 속의 코너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다뤄볼 내용은 때때로 우리가 ESP Now라는 통신을 일단 ESP Now라는 것은 이 보드들끼리 인터넷 공유기에 전혀 연결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느 날에 갑자기 ESP Now 통신이 굉장히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 경우를 녹한다가 홈 어시스턴트 21편에서 겪었던 사례가 있었죠. 이거 가지고 메시 네트워크 예제도 만들었었고, 센서 데이터 수집하는 예제 5만 거 다 만들었는데 21편에서 이 예제를 갑자기 구현을 하는데 ESP Now 통신이 갑자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완전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간헐적으로 10번 데이터를 보내면 한두 번 정도 성공하는 아주 이상한 사례가 벌어졌는데요. 일단 조금 있다가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한번 제가 연출을 해볼 겁니다. 그 상황을 제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알아볼 건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의 요인은 채널입니다.
얘네들이 와이파이 통신을 하는 그 통신 칩이 달려 있잖아요. 그때 채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채널이 다르면 이 채널이라는 것은 또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이 와이파이라는 게 통신하기 위한 주파수 대역이 있습니다. 밴드위스라고 표현하죠. 요만큼 대역이 있으면 이 대역을 쪼개놨어요. 쪼개가지고 채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채널이 다르면 어떤 애는 1번을 쓰고 어떤 애는 2번을 쓰고 어떤 애는 7번을 쓴다. 이 다르면 완전 안 되는 게 아니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ESP 나우 통신이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되는 이유는 이 와이파이 채널에 대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저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처음 알았던 내용인데 노칸다의 채널을 구독하시는 외국인이 한 분 있어요. 포리너가 한 분 계신데 그분하고 저하고 뭔가 뭐 잘 되지도 않는 영어를 막 번역하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다가 둘이서 이제 요런 결론에 도달을 했던 것입니다. 채널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게 안 됐던 것이구나 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러면 그 상황을 제가 일단 한번 연출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 보드 두 개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한번 보세요. 연결선 어디 있냐. 자, 일단 코드부터 한번 준비를 해보죠. 오늘은 아주 단촐하게 출발을 하게 되겠네요.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1바, 경민님 반갑습니다. 2바, 이관식님 3바 반갑습니다. 자, 바로 출발해보죠. 자, 그러면 녹한다가 475편에서 ESP 나우 양방향 통신 기본 예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었죠. 요거를 두 개를 이렇게 딱 잡아 넣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요. 뒤죽박죽해서 좀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는 보드 두 개가 있는데요. 요 보드의 맥 어드레스는 제가 이미 확보를 해 놓은 상태죠. 여기 코드상에서 보드 10번하고 13번 요거를 쓸 건데요. 얘는 보드 10번으로 할 거고 얘는 보드 13번으로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피어를 등록을 했어야 되죠. 얘는 보드 13번을 피어로 잡아야 되니까 보드 13번의 주소를 나의 피어로 잡고, 그리고 보드 13번에게 2초에 한 번마다 나는 보드 10번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보드 13번이고 보드 10번한테 보내줘야 되겠죠. 보드 10번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요 코드를 각각의 보드에다가 집어넣어서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죠.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자, 업로드 중. 덥다. 자, 제가 편의상 지금 업로드된 보드를 보드 13번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지금 이제 코드가 들어가는 보드를 보드 10번이라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의 코드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보드 두 개에다가 전원을 다 주게 되면 보드 10번의 시리얼 모니터가 달려 있으니까 나는 보드 13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이쪽 보드 시리얼 모니터에 찍히게 되겠죠. 정상적으로 수신이 된다면.
자, 그럼 요 시리얼 모니터 열면 일단 송신 실패라고 나옵니다. 요거는 내가 보냈는데 저쪽이 받지를 않는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럼 요 상황에서 보드 13번한테 전원을 한번 줘보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잘 안되잖아요, 그죠? 나는 보드 13번이다 라고 나오고 성공적으로 송신했음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송신 실패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걸 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쪽에 보드 10을 연결하고 요쪽에 보드 13을 한번 연결해보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간헐적으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ESP now 통신은 엄청나게 잘 되는 건데 왜 갑자기 안 되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잖아요. 정답은 제가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와이파이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령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일단 보드 두 개 다 뽑아놓고 일단 10번 보드 코드 안에다가 할 거 다 하고 여기 끄트머리에 제가 요런 코드를 하나 적어 볼 거예요. 와이파이는 이미 여기 위쪽에 이게 ESP 와이파이가 선언이 돼 있잖아요, 그죠? 와이파이 프린트 디아그 시리얼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현재 ESP8266에 설정되어 있는 와이파이 정보가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이 됩니다. 얘도 여기 출력해보고 얘도 여기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겠죠? 10번 보드부터 먼저 한번 집어넣어 가지고 시리얼 모니터에 뭐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꿈꾸는 대로님이 제 그 병아리 CCTV에 그거 채팅해 주신 거 제가 봤습니다. 무럭무럭 잘 크고 있죠? 무럭무럭 이만합니다. 지금 이만해요. 태우킴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요 코드가 딱 들어가면 이 눈을 크게 뜨고 이제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리셋 버튼을 딱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요런 정보가 나오죠. 자, 보드 10번에서는 요런 정보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13번 한번 해보죠. 지금 녹한다고 하고 있는 얘기는 쉽게 접하기 힘든 솔루션이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찾기 힘든 내용입니다. 자,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비포 애프터를 보는 겁니다. 자, 요게 10번 보드고 요게 13번 보드잖아요. 모드 스테이션 물론 똑같은데 잘 보시면 채널이 얘는 1번이고 얘는 9번이잖아요, 그죠? 채널 1번이고 9번이고 일단 이상합니다. 나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9번이고 얘는 1번인데 ESP now 코드를 잘 보시면 막 나의 슬레이브를 등록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 채널 번호를 집어넣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채널 들어간다는 얘기는 ESP now 코드 상에서 저 채널 번호를 쓴다는 것은 나의 채널을 1번으로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 보드가 채널 1번을 쓴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코드상에서 내 보드의 채널을 몇으로 하겠다라는 코드가 전혀 없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ESP now 통신을 하는 코드상에는 이 보드가 채널이 몇이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게 어디 저장이 되느냐? 우리가 따로 손대지 않더라도 ESP8266 칩 안에 그 정보가 휘발되지 않게 기록이 되는데요. 일단 제가 찾아낸 어떤 그 내용은 플래시 메모리를 싹 밀면 디폴트 값은 무조건 채널 1입니다. 잘 보세요. 1번 초기화하면, 그러니까 플래시를 모두 지우면 채널은 1이 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 채널은
9번이 됩니다. 조금 전에 13번 보드는 9번이었고 얘는 1번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와이파이 공유기하고 단 한 번이라도 연결된 이력이 있으면 내가 채널을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얘는 자동적으로 채널 9번으로 바뀌게 됩니다. 와이파이 공유기가 채널 9번을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 두 가지 케이스에서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10번 보드가 1번으로 돼 있고 13번 보드가 채널 9로 돼 있거든요. 얘가 13이 되든 얘가 채널 9가 되든지 얘가 채널 1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자, 지금 통신이 잘 안 되고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리얼 모니터 딱 열면 통신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원활히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 자, 13번 보드에 아까 채널 9번으로 돼 있었으니까 얘를 강제로 채널 1으로 바꾸려면 13번 보드에 코드를 업로드 할 적에 스케치 툴에 이레이저 플래시 부분을 스케치 더하기 와이파이 세팅스, 와이파이 세팅까지 밀어버리겠다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김에 올 플래시로 가죠. 올 플래시 컨텐츠 전부 다 초기화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업로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리얼 모니터에 뭐가 찍히는지 이제 비포 애프터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범준님 반갑습니다. CHH님 반갑습니다. 시원하고 좋네요. 역시 여름엔 에어컨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13번 보드의 코드에 리셋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아까 정보가 날라갔다 그죠? 요게 비포였는데 애프터는 요렇게 바뀌었죠. 채널이 다시 1로 됐잖아요. 그죠? 그럼 보드 10번도 채널이고 1이고 보드 13번도 채널 1이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연결하면 통신이 굉장히 잘 돼야 되겠죠? 그죠? 갑자기 굉장히 잘 된다. 그죠? 이게 1번입니다. 둘 다 채널 번호가 같아야 ESP 나우 통신이 잘 되는 건데 한 놈은 9번이고 한 놈은 1번이면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둘 다 1번으로 하니까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죠. ESP now 보드들끼리 통신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전달이 잘 될까 모르겠는데요. 얘네들끼리 인터넷 공유기와 연결하지 않고 ESP now로 똥땅똥땅 주고받을 때는 채널 1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IoT를 쓰기 위해서 와이파이에 연결된 보드가 등장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홈 어시스턴트에 얘가 연결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좋든 싫든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을 해야 되니까 강제로 채널 9번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와이파이 공유기하고 연결하면 무조건 채널 9번으로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채널 1을 쓰고 싶은데 얘는 채널 9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제약 조건이 강한 쪽에다가 옵션을 줘야 되겠다. 그죠? 얘네들이 채널 9번으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죠. 맞잖아요? 얘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채널 9를 써야 되니까 채널 1을 쓰는 애들이 채널 9로 바꿀 수 있다면 채널 9로 바꿔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전에 그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볼 건데요. 와이파이랑 연결된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채널 9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드 13번에 있는 이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죠. 자, 분명히 채널 1이었다. 그죠? 자, 요 정보였잖아요. 그죠? 그럼 요 상태에서 ESP8266 기본 예제 중에 와이파이랑 연결하는 예제 아무거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와이파이 클라이언트라는 이 예제 인터넷 공유기하고 접속시켜 볼게요.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에센스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 코드를 밀어 넣게 되면
자, 이제 와이파이 공유기하고 연결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죠. 그래도 원인을 찾아서 상당히 쏘기 시원합니다. 아, 저번 주에는 이 왜 그런지 몰라가지고 상당히 그 고통을 겪었었거든요. 자, 와이파이 공유기하고 접속을 하겠죠? 자, 이제 접속된 거 확인했죠? 이제 이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 아래 두고 다시 이 코드를 잡아 넣어서 채널 정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통신이 또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녹한다가 하고 있는 말이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겠죠?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반짝반짝하네요. 아, 김희수님께서 상병으로 진급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셋 해볼게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자, 요 이레이즈 옵션이 들어가 있었구나. 자, only 스케치. 자, only 스케치. 자,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 only 스케치. 와이파이 정보를 얻었는데 제가 플래시 메모리를 밀어버렸으니까 다시 초기화가 된 상황이죠. 자, 와이파이 접속만 하고 나면 바로 끄면 됩니다. 자, 접속됐죠? 이제 됐고 요 코드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자, 리셋 해보죠. 그죠? 제가 한 말 맞죠? 채널 1에서 채널 9로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13번 보드는 와이파이 공유기하고 연결한 죄밖에 없고 와이파이 공유기하고 연결한 다음에 다시 ESP-NOW를 쓰려고 하는 경우에는 자, 지금 꽂아보시면 지금처럼 ESP-NOW 통신이 잘 안되는 겁니다. 얘도 지금 전원 들어왔거든요. 그럼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통신이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13번도 와이파이 공유기하고 연결된 이력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요 10번 보드 얘는 지금 채널 1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자, 확실히 명시적으로 얘 채널 1이잖아요. 그죠? 얘도 와이파이 공유기하고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와이파이 공유기하고 연결을 하면 채널 9로 또 바뀌겠다. 그죠? 그러면 채널 9끼리 통신하는 거니까 당연히 잘 되겠죠? 상식적으로.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ESP-NOW 코드상에 적혀있는 이 채널 번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형식상 적어주는 거고 모든 어떤 채널에 대한 권한은 칩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정보가 중요한 건데요. 실제로 그럴지 한번 보죠. 리셋하면 자, 얘도 이제 채널 9번을 사용하는 걸로 됐다. 그죠? 이 상황에서 10번 보드 연결해주면 아주 통신이 갑자기 잘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장에 나온 따끈따끈한 이 보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내가 ESP-NOW를 채널 9번을 쓰기 위해서 꼭 인터넷 공유기하고 연결하고 끊는 작업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알려드릴 내용이 아주 확실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 적어보도록 하죠. 자, ESP-NOW가
잘 안되는 이유는 채널이 달라서 그러하다. 이때 ESP8266 보드에 강제로 채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러한 예제로 ESPNow 코드를 업그레이드 하시오. 그러니까 ESPNow 보드들끼리만 사용하면 문제없는 거예요. 그리고 ESP8266 보드들끼리 사용할 때는 플래시 메모리를 싹 밀고 채널 1으로 해서 써도 되는데, 채널 1이 내가 채널 9랑 굳이 통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요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얘네들 두 개 다 깔끔하게 채널 1, 얘는 채널 9로 해놓고 얘는 다시 채널 1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래야 그 비교가 되니까요. 10번 요렇게 해가지고 업로드하면 얘는 채널 1로 바뀌겠죠? 와이파이 정보가 싹 밀리니까. 과거에 노칸다가 ESPNow가 잘 되었던 것은 어쩌면 운이 좋아서 그랬던 겁니다. 운이 좋아서. 그리고 그 당시에도 ESPNow 통신이 잘 안되던 보드가 있었거든요. 제가 분명히 그런 말을 합니다. 얘는 잘 되는데 얘는 왜 안되지 하는 게 종종 나오는데요. 과거에 노칸다는 그러한 정보가 전혀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지금 와서 바로 잡는 거예요. 자, 리셋 딱 때려보시면 채널 1이 됐고, 갑자기 또 잘 안된다, 그죠? 잘 안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럼 이 상황에서 온리 스케치 두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와이파이 모드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 와이파이 비긴이라는, 와이파이 비긴은 와이파이 공유기하고 연결하라는 명령이잖아요. 여기다가 와이파이 공유기 아이디 비밀번호가 들어가면 되는데 뭐 아무거나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ABC 아무 의미 없는 거 ABCDEF 노칸다 포에버라고 하죠. 유튜버 노칸다. 아무 의미 없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렇게 적어주시고, 뒤에 원래는 이렇게만 하게 되면 얘가 와이파이 공유기하고 접속을 시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뒤에 채널 번호하고, 채널 번호 지금 9번으로 바꿀 거잖아요. 9번 그 다음에 null pulse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요건 그냥 외우십시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가 채널 번호라는 거예요. 위에다가 빼두도록 하죠. my 채널 9 됐죠? 그리고 나서 와이파이 디스커넥트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요 함수는 나의 와이파이 설정 정보를 채널 이 정보 가지고 채널 9로 그냥 바꾸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와이파이로서의 기능은 사용하지 않겠다. 어차피 ESPNow는 인터넷 공유기하고 접속은 하지 않는 건데, 인터넷 공유기하고 접속하기 위한 그 통신 기술을 자기네들 보드끼리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나는 그때 사용할 채널을 9로 강제로 설정을 하겠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얘는 채널 1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말이 만약에 맞다면 여기서 채널 9라는 게 프린트가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홈 어시스턴트 내용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셋을 빡 때려보면 자, 채널 9로 바뀌었다, 그죠? 그리고 갑자기 또 아주 통신이 잘 되죠. 지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홈 어시스턴트랑 우리가 활용한 ESPNow에 연결된 보드하고 ESP 홈에 연결된 보드하고 홈 어시스턴트가 ESPNow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ESP 홈에 연결된 보드는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이 돼 있는 상태니까 채널 9가 돼 있겠죠. 얘네들이 채널 9가 돼야 되니까 결국 ESP 나우 코드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어야 홈 어시스턴트에 연결된 보드하고 ESP 나우로 통신을 할 수 있겠구나 가 되는 거겠죠. 어렵나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게 오늘 504-1번 예제로 제가 업로드 해두겠습니다. ESP 나우 잘 안되시는 분들은 요 개념을 잘 활용을 하세요. 채널을 9로 바꾸는 ESP 나우 코드 1. 됐습니다. 그럼 지금 저번 주에 홈 어시스턴트가 잘 안 돌아가던 것을 오늘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또 잘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홈 어시스턴트를 한번 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보드 하나를 들고 있는데요. 요 보드는 홈 어시스턴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보드입니다. 전원만 공급해주면 조금 있다가 홈 어시스턴트가 부팅이 돼서 요 보드 연결해 놓으면 아마 온라인이라고 뜨게 될 건데요. 왜 미리 말했지? 일단 켜진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켜지고 있는 중. 근데 제가 우연히 똑같은 상황을 겪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인터넷 공유기하고 연결하면 채널이 9로 바뀝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보드가 전부 다 인터넷 공유기하고 연결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홈 어시스턴트하고 연결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었던 이유가 얘네들 하나하나가 과거에 녹한다가 인터넷 공유기하고 접속을 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최근에 제가 몇 개의 보드를 초기화를 했었거든요. 플래시를 쫙 밀어가지고, 왜냐면 내부에 그 SPI FFS 그 파일 시스템 사용하면서 이전에 사용했던 이력을 지운다고 와이파이 정보까지 싹 밀어버렸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한글이구나. 근데 어떤 공유기는 채널 9가 아닐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장담은 못하겠네요. 저는 일단 두 군데 공유기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쪽에 연결해도 9번이고 이쪽에 연결해도 9번이 됩니다. 그리고 저랑 의논하던 외국인 분도 라우터가 9번으로 세팅이 됩니다. 채널이 9번으로. 아마 인터넷 공유기를 구입을 하고요. 특별하게 설정을 안 하면 9번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다른 걸로 바꿨다면 뭐 채널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에드온의 ESP 홈으로 가서 이제 딱 9번이라는 보드를 이제 딱 전원을 잡아 넣어주면 녹한다 4라고 되어 있는 얘가 켜질 것입니다. 요 테스트 얘는 뭐지?
아, 테스트 얘 가지고 했었나 보네요. 쟤는 몇 번이지, 그러면? 상관없겠네요. 얘는 뭐, 그때 아마 잘 안 돼가지고, 다른 보도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얘로 했던 것 같은데요. 자, 뭐 상관없습니다. 얘를 여기로 옮기면 되는 거니까. 됐고. 자, 일단 새로운 코드 잡아 넣어놨고, 그 다음 그때 녹한다가 구현해 놓은 코드가 요겁니다. 가상의 온습도 센서가 달려있고, 홈 어시스턴트 쪽으로 온도와 습도 값을 업로드하고, 홈 어시스턴트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내장된 LED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건데요. 그죠? 9번으로 되죠? 바꾸지 않으면 9번인 것 같습니다. 바꾸지 않으면 9번. 보드가 바뀌었으니까 조금 설정해줘야 될 게 몇 가지가 있겠네요. 자, 일단 여기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야 되니까 요놈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가서 여기 이제 한번 세팅을 해보죠. 뭐가 이렇게 혼잡하냐. 자, 받는 놈의 맥 어드레스. 방금 아주 귀중한 정보입니다. 그 몰랐으면 원인 불명인 채, ESP 나오 이거 안 되네 하고 욕을 할 뻔했는데, 사용자가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게 분명한 거였죠. 자, 여기다 보드 아이디를 1번, 2번, 3번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업로드 해주면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요 보드 여기서 요로 바뀌었으니까 아마 이 내부에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것만 좀 수정을 하고 바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죠. 그죠? 문제가 생겼겠죠, 분명히. 마이룸. 잠시만요. 이러면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또, 괜히 이 보드가 꼬여가지고 이 상당히 좀 난처하게 됐는데요. 어떡하지?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요. 이름을 바꾸면 확인하기가 좋으니까. 자, A룸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A룸. A룸, 다다다다다. 이거는 센서고, 버튼, A룸. 됐죠? 푸른 달님도 잘 안되는 어떤 그게 있었나 보네요. 하여간 어떤 라우터든지 그놈 연결된 놈 그 채널에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하실 수가 있다면 사용하시는 모든 공유기의 채널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사물 인터넷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 자, 일단 21편에서 녹한다가 난항을 겪었던 게 잘 돌아가는지, 채널을 바꾸니까 잘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오늘 본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지 A룸에
템프. A 이름에 휴메디티. A 이름. 이건 또 무슨 말이지? 뭐 데이터가 들어오지도 않을 텐데 무슨. 아, 이걸 안 바꿨구나. 아, 또 요 타이밍에 마우스도 또 작동이 안 되고. 키보드하고 마우스하고 싹 좀 갈아엎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잠시 이거 그 이전 보드하고 꼬여가지고요. 아, 이게 괜히 보여드리려다가 좀 피곤하게 됐는데요. 아, 할 수 없다. 뭐 한번 해보죠. 뭐 아이디도 충돌 나고 해가지고 지금 막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괜히 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 뭐 이런 것들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A룸 템프에 원투에 됐다. 로그에 채널이 나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가 연결하는 인터넷 공유기하고 그냥 비어있는 얘 여기 넣어가지고 아까 채널 확인하는 명령어 해가지고 확인해보면 됩니다. 같은 공유기와 연결했다면 채널이 무조건 같은 거예요. 어차피 서로 다른 공유기에 연결하면 네트워크가 다르니까 통신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공유기가 연결하면 채널이 같다. 여기 여기 있네요. 아, 채널 9번 나오네요. 채널 9. 원래부터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정보가 유익한 정보였는지를 뭐 몰랐을 뿐이죠. 아, 구성 요소가 숫자 형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또 뭐죠? 이게 왜 나오는 거지? 아하이 참. 어허이 참. 싹 밀고 다시 가겠습니다. 아, 시작부터가 너무 짜증이 나네요. 아, 괜히 저번 주에 썼던 보드 그대로 썼으면 또 문제가 없는데 괜히 또 바꿔가지고. 잠깐만요. 아, 그럼 저걸 어떻게 해야 복구를 시킬 수가 있죠? 아, 일단 너는 삭제하고 딜리트하고. 보자. 뭐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왜 제가 저러지? 아이, 죄송합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짜증이 좀 났습니다. 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안 되죠? 구성 요소가 숫자가 아니다. 좋아하고 뭐 그러면 뭐 일단은 어 일단은 요걸로 프린트를 하죠. 그냥 구성 요소로서 저 값만 프린트하는 거 그걸로 구성 요소 모음 요걸로. A룸
아, 초기 값이 없어서 그런가 보구나. 아, 초기 값이 없어서 그런가 보네요. A룸 휴메디티. A룸 2 템프. A룸 2 휴미. A룸 3 템프. A룸 3 휴미. 됐다. 들어오는 값이 있어야 값이 갱신이 되는 건데 아직 값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 다음 이제 버튼도 6개가 있으니까, 자, 수평 모아보기. A룸 온. A룸 온 오프. A룸 1, A룸 2 온. A룸 2 오프. A룸 3 온. A룸 3 오프. 아,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 ESP 나우로 달리는 보드들을 이제 만들어 주면 되죠. 요 3개 있으니까 요 3개의 보드에다가, 아,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갈 보드에다가, 그 코드에다가 저 와이파이 채널 바꾸는 부분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잘 되는 거니까 그만큼을 가지고 가서 잡아 넣어주고, 이제 마이 채널 이렇게 딱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0번 보드에다가 요 코드 잡아 놓고, 진화님 반갑습니다. 아, 에센스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일단 1번 보드만 업로드 코드 넣어가지고 값이 여기 들어오는지 확인해보죠. 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1번 보드의 값이 올라간다면 여기 A룸 1 부분의 온도와 가상의 랜덤한 온도와 습도 값이 디스플레이가 될 거예요. 아, 업로드 에러가 났네요. 왜 안되지 하고 있었더니, 자, 한방에 업로드가 잘 안되는 녹한다의 후진 보드를 보고 계십니다. 자, 업로드가 쫙 되고, 업로드가 다 되면, 자, 이제 이 값이 막 나오겠죠? 값이 이렇게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보드에 달려있는 요 파란불 있죠? 요 내장 LED죠? 요거를 보이죠? 얘 오프 누르면 꺼지고 온 누르면 켜지고. 저번 주에 잘 안되던 게 갑자기 잘 된다, 그죠? 그 이유가 ESP Now 통신이 채널이 달라서 그랬던 겁니다. 그때 과거에 녹한다가 21편에 녹한다가 엄청나게 짜증을 냈거든요. 이 왜 잘 되던 게 오늘 갑자기 왜 안 되냐면서 막 짜증을 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하고 있었던 게 맞았던 걸로. 그럼 두 번째 보드는 이 코드 상에서 보드 아이디만 2번으로 바꿔주면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잡아 넣어줍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전원만 공급해주면 되니까, 전원선을 이용을 해서 파워를 공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대시보드 한번 가보죠.
이번에 막 값 바뀌는 거 보이죠? 1번하고 2번하고 다 꽂아 두겠습니다. 자, 1번도 값이 막 바뀔 거고. 자, 이제 세 번째 놈 코드 잡아 넣겠습니다. 아, 이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를. 아, 저번 주에는 이거를 몰라가지고 상당히 녹한다가 고통을 받았었는데요. 아, 이제 오늘, 이번 주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간 원인을 찾았으니까. 이렇게 딱 두고 요 세 대의 보드를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보드 1입니다. 1번, 2번, 3번이에요. 1번, 2번, 3번. 그리고 각각의 보드가 왜 안 오냐 얘는. 아, 올라오고 있죠? 각각의 보드가 업로드하는 센서 값들 여기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오프, 그 다음 얘 오프, 요놈 오프. 얘 왜 안 되냐? 아니, 아니, 이러면 또 안 되는데. 자, 다시. 되네요. 아, 순간 뭔가 좀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자, 오프, 온, 오프, 오프, 오프. 따따따. 양방향 통신으로 잘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1편에서 뭔가 잘 안 됐던 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21편에서 홈 어시스턴트 21에서 잘 안 되던 것을 수정하시오. 2번 예제입니다. 코드는 어차피 다 똑같고 얘가 1, 2, 3인 것만 차이가 있으니까 요 코드 하나만 업로드 해둘게요. 바꿔서 3개 업로드 하시면 되는 겁니다. 504-2번 HA21에서 ESP Now가 잘 안되던 것을 보완한 예제. 됐다. 요 코드를 이제 집어넣으면 무조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얘는 홈 어시스턴트에 연결이 되어 있는 놈이고요. 지금 가상의 온도와 습도 센서가 여기 하나씩 달려 있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바꿀 거예요. 얘네들이 달려있는 센서의 종류가 다를 때 어떻게 할 건가? 오늘 이제 그게 본편이 되는 건데, 얘는 일단 실제 센서는 사용하지 않고 얘는 플로트 값 3개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플로트 3개 값을 업로드하는 센서가 있고, 그러니까 플로트 3덩어리 값을 얘한테 전송을 해줘야 되겠죠. 얘는 인트 4개가 있다라고 해줘. 인트 4개. 인트 자료형을 가지는 변수 4개가 있고, 얘는 인트 2개, 플로트 2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 하여간 아니다. 얘는 플로트 2개, 얘는 플로트 3개, 인테저 2개, 인트 2개, 플로트 2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벌써부터 생각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지금은 얘네 여기 연결되어 있는 센서가 다 똑같았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은 스트럭트 구조체를 공유를 하고, 얘가 보내는 구조체나 얘가 보내는 구조체나 모양이 같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얘의 구조체하고 얘 구조체하고 모양이 다릅니다. 데이터 타입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1번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은, 이 보드가 요 보드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줬을 때 서로 다른 구조체로부터 날라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구분을 지을 수 있을까?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보드 가지고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요 두 놈 가지고 일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시 10번하고 13번 사이에 ESP Now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상황인데, 그때 보드 10번이 13번한테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계속 보내주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세 가지 타입을 2초에 한 번마다 번갈아 가면서 딱딱딱딱 보내주는 겁니다. 그때 얘가 그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홈 어시스턴트는 또 잠깐 홀드 해두고, 어렵습니다. 생각보다는. 3번 ESP8266 보드 두 대를 ESP Now로 통신을 하되 세 가지 유형의 구조체를 A에서 B로 전송했을 때 구분해서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는 전략을 구사하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구조체가 같다 다르다 하는 것은 받은 다음에 풀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받은 다음에 알 수 있는 건데, 받아서 그게 어떤 구조체인지에 따라서 내가 받는 그릇을 달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게 모순이 생기는 건 아시겠나요? 내가 메시지가 지금 저쪽에서 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날라오는 것에 대한 그릇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받은 다음에야 그게 어떤 형태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받은 다음에 그릇을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받기 전에 어떻게 그릇을 결정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내는 구조체의 제일 첫 바이트를 구분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쓸 거냐? 이거는 약간 구조체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녹한다가 하는 말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실 건데요. 제가 스트럭트를 하나 만들어요. 일단 배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int num 3이라는 배열을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은 이걸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메모리에 요 ESP8266에서 인테저는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짜리 메모리를 연속해서 3개를 잡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인덱스로 얘가 0번이고 1번이고 2번이 되는 상황이죠. 모든 자료형이 같으면 우리가 배열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조체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보죠. 자, 스트럭트 형식은 무시하겠습니다. int, float, 캐릭터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을 만들게 되면 얘는 배열처럼 똑같이 하는데 여기가 int 부분이고 여기가 float 부분이고 여기가 캐릭터 부분이 됩니다. 그럼 int는 요 보드에서 4바이트고 플로트도 4바이트고 캐릭터는 1바이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합 9바이트짜리 배열인데 각 방마다 자료형이 다른 형식이 구조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네가 줄줄이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는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스트럭트를 우리가 바이트 어레이로 생각을 해도 요 모양 그대로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전략을 쓸 것이냐? 지금 녹한다가 구현할 스트럭트에 제일 첫 번째 바이트 자료용을 쓸 겁니다. 바이트하고 타입이라는 필드 이름을 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하가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스트럭트를 메모리 상으로 일렬로 쫙 배치를 했을 때 뒤에 몇 개가 있는지는 몰라요.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처음에 있는 요 1바이트는 얘다. 맞습니까? 얘가 길이가 몇인지도 모르겠고 얼마만큼 크고 작고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처음에 있는 바이트 얘를 읽어오면 요 스트럭트에서 타입이다. 왜냐? 얘는 바이트로 선언이 돼 있고 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1바이트고 메모리 상의 1바이트니까 제일 첫 바이트를 읽어오면 그게 타입이다. 그러면 녹한다가 생각한 전략은 받은 수신한 데이터의 제일 첫 바이트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타입에 대한 정의는 주고받는 것 상호 간에 그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여야 되겠죠. 타입 1이면 어떤 구조체다. 타입 2면 어떤 구조체다. 타입 3이면 어떤 구조체다. 이런 형태로.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거를 한번 구현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주고받는 코드는 조금 전에 만들어 둔 게 있으니까요. 요 ESP Now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10번한테 보내는 거고 얘는 13번한테 보내는 거고
일단 요 보드가 요 보드를 제가 A 보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를 B라고 부르겠습니다. A가 B 쪽으로만 무조건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 스트럭트 타입이 총 3종류가 있습니다. 스트럭트는 구조체 말하는 겁니다. 자, 스트럭트 타입 1, 제일 첫 번째 바이트를 타입이라고 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얘는 플로트 3개가 있는 걸로, 플로트 데이터 1, 2, 3 요렇게 결합이 된 거고, 뭐 더 좋게 하려면 식별할 수 있는 보드의 ID도 포함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더 진화된 다음 스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타입이고요. 여기 세미콜론 빠지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타입은 int 2개로 하겠습니다. int 2개. 그럼 받았을 때 얘하고 얘하고 그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3. 3는 플로트 2개, int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2초마다 한 번씩 순차적으로 땅땅땅땅 보내려면 일단 카운터라는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보내는 위치가 여기 루프에서 2초마다 한 번씩 무작정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자, 카운트를 딱 올려 일단 카운터가 0이면 뭐 케이스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카운터가 하나씩 올라가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턴에는 여기 걸리지 않겠죠. else if 그 다음 하나 올라갔으니까 1일 때 또 플러스 그리고 2가 되면 다시 0으로 까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요 세 개에서 땅땅땅 땅땅땅 무한 반복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그때 요때 타입 1으로 보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만들어 놓은 이 구조체 3개 가지고 그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죠. 타입 1에 얘는 가상의 센서 1으로 하고, 타입 2에 센서 2, 타입 3에 센서 3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럼 얘는 센서 1의 값을 보내는 거예요. 플로트 3개가 있었죠. 센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디폴트 값을 줘버릴 수도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1, 얘는 무조건 2, 얘는 무조건 3, 이런 식으로. 그럼 받는 쪽에서 타입 1, 2, 3인 거를 구분해 가지고 이제 받는 그릇을 결정을 하면 되겠다, 그죠? 어렵죠? 벌써부터 막 소름이죠? 자, 센서 1에 데이터 1은 12.1.11 3개니까 2.22 3.33 이게 끝이잖아요, 그죠? 플로트 3개.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요 구조체. 요라 하면 날아가는 걸로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센서 2에 얘는 인테저 타입으로 데이터 2개였죠. 그럼 데이터 1은 10, 데이터 2는 20 이렇게 해가지고 센서 2 값 전송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플로트 2개, 인트 2개니까 12.34, 56.78 요거는 정수니까 99, 88 요렇게 해가지고 또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역할이 끝났죠. 보내줬습니다. 그럼 수신부에도 요 골격은 일단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요 구조체 스타일에 대해서는 다 가지고 있고 이제 받아보는 겁니다.
얘는 이제 보내지는 않습니다. 보내는 작업은 주석 때려놨고, 수신부가 여기죠. 수신 콜백 함수에서 싹 날리고, 들어오는 데이터가 바로 이 데이터라는 변수로 지정이 되고 바이트 스트림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요 바이트 스트림의 제일 첫 바이트가 1, 2, 3인 거를 이제 구분을 짓겠습니다. 이해됐죠? 얘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으나 제일 첫 바이트만 일단 보자는 겁니다. 1번, 2번, 3번. 그럼 1번인 경우는 타입 1이니까 타입 1 구조체에다가 메모리 카피를 해버리겠다 이러면 되겠죠. 자, MEMCPY 위쪽에 ampersand sensor1이라고 만들어 놓은 저 구조체에다가 요 데이터를 저놈 sensor1이라고 만들어 놓은 구조체의 사이즈에 맞게 메모리 카피를 해라. 여기서 여기로 카피를 해라 이 말이겠죠. 그럼 당연히 크기가 일치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얘는 센서2에다가 카피하면 되고 얘는 센서3에다가 카피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규격에 맞게 출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데이터 유형 1번 쭉 한번 출력을 해보죠. 탭 스페이스로. 자, 센서 1에 데이터 1 간격은 탭 스페이스로 딱 찍고 데이터 2 데이터 3 얘는 프린트 ln 됐죠. 얘는 유형 2번이고 두 가지 값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맞겠죠. 유형 2번 센서 2. 자, 유형 3번은 네 가지 값이 있었죠. 메모리 카피 한 다음에 유형 3번 33 연 4 3에 4로 하고 됐죠? 1, 2, 3, 4. 자, 그럼 수신하는 보드 먼저 코드를 잡아놓고 얘가 잘 받아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루오도님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출석 체크를 하셨는데요. 너무 빨리 하고 가셨었나 보네요. 자, 됐고 10번 보드 주고받는 보드 간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야 한다는 거는 그 21편의 후속편이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겠죠? 왜? 누가 이래놨죠? 자, 3번이죠? 누가 이래놨죠? 그럼 여기 보낸 쪽의 데이터가 수신 쪽에 정확하게 출력이 된다면 이제 잘 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수신 보드의 시리얼 모니터를 딱 켜 보겠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아무 안 나오겠죠? 보내는 보드가 전원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얘 켜줘 보겠습니다. 자, 유형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보낸 규격에 맞게 따따따따 출력되는 거 보이나요? 12.34에 그죠? 보낸 데이터에 맞게 수신 쪽에서 잘 받아들이고 있죠? 납득하실 수 있나요? 그럼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게 출발점입니다. 이제 요거를 서로 다른 보드가 유형 1, 2, 3을 가지고 하나의 보드 쪽으로 저 구조체 값을 보내줄 것이고 ESP 홈에 연결된 보드가 저 구조체의 값을 구분을 해가지고 각자
규칙에 맞게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또 그 작업이 또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게 2번 예제입니다. 3번 예제입니다. 요거 3번 예제의 뼈대가 되는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504-3-1 서로 다른 구조체를 보내기. 서로 다른 구조체를 수신하기. 자, 이제 원리 이해됐죠?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센서 3종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요 코드가 제가 21편에서 만들어 놨던 거니까 요거를 수정을 하도록 하죠. 얘들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싹 날리고, 제일 첫 바이트가 구조체 타입이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21편에서 그 ESP 홈하고 ESP 홈에 연결된 보드 쪽으로 ESP now로 데이터를 보내던 코드인데요. 요 my sensor라는 게 전부 다 똑같은 구조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보드마다 값이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겠죠. 일단 바이트 타입이라고 제일 먼저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타입 1번이고, 잠시만요. 어떤 식으로 하지? ID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바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얘는 타입 1이면서 ID 1번. 그럼 타입이 또 같은 타입이면서 ID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럼 받는 쪽에서 거기에 맞게 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브라질 베리 굿. 브라질 베리 굿. 브라질 분이 오셨네요. I love 브라질. 허접한 잉글리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은 굳이 이제 할당해 줄 필요는 없겠죠? 자, 얘도 똑같은 형태인데 타입이 2번이고 ID 2번이고, 다 ID도 다르고 타입도 다른 상황이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같은 타입인데 ID가 다른 경우를 구분을 지으라면 또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좀 그건 나중에 하고, 지금은 좀 제약 조건을 줘가지고 모든 보드마다 달려있는 센서는 다 다르다 하는 형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이거는. 얘는 타입 3의 ID 3번.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얘는 플로트 변수 이름도 좀 쉽게 요렇게 가도록 하죠. 얘는 플로트 3개, 요 친구는 인트 2개, 얘는 플로트 2개, 인트 2개. 됐죠? 그럼 거기에 맞게 어떤 랜덤한 값을 잡아서 업로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플로트 3개니까 여기 랜덤하게 보내던 요 값을 데이터 1, 2 잠깐만요. 페이로드 이거는 뭐지? 이거는 수신할 때 쓰는 거구나. 센서 1이라고 하겠습니다. 센서 1 아니다, 그냥 뭘로 하지? 센서. 일단 좀 통일된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 얘는 센서 값으로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랜덤한 값을 잡아 넣겠습니다. 얘는 플로트로 해야 되고,
얘는 int 두 개니까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int. 어, 0에서 1000 사이로 보내겠습니다. 0에서 1000 사이로. 그럼 int 값 뭔지는 모르겠지만 int 값 두 개가 초이스 되겠죠? 그리고 보내는 함수 이렇게 딱 구성해 주시고, 자, 이제 지금 단계는 요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거기 때문에 요만큼은 그냥 일단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개는 플로트, 두 개는 인트. 이거를 딱 만들어 가지고, 자, 센서 됐죠? 그럼 보드 3개에서 보내는 거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받는 쪽은 홈 어시스턴트 ESP 홈 쪽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 홈 어시스턴트의 작업 위치가 일단 그 라이브러리를 수정을 해야 되겠죠. 파일 에디터 가가지고 21편에서 작업하고 있던 요거를 이제 또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서름이죠. 그러면 여기 만들어 놓은 이 녹한다가 만들어 놓은 요 콜백 함수가 잠깐만요. 요 my id가 의미가 있었던 거였네. 괜히 지웠네요. 의미가 있었던 거였네요. 그러니까 요 my id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수신할 때 나한테 온 건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형태로 제가 만들어 놨던 것 같네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한편의 행위 예술을 관람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 요 콜백 함수는 여러 대의 보드가 보내는 구조체의 모양이 전부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요런 단일된 콜백 함수 하나로 커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요게 세 가지 타입이 생긴 경우죠. 그래서 요 콜백 함수 이름을 이렇게 바꾸죠. 타입 1의 12 콜백, 콜백을 줄여서. 자, 그럼 요 원형이 세 개인데 제일 처음이 어차피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지? 지금은 어차피 타입마다 보드가 개별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ID나 타입이나 같은 개념으로 쓰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ID를 그냥 타입이라고 생각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트, 타입.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죠. 타입 한 개당 보드 한 개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플로트 3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1, 2, 3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자, 얘는 인테저 2개죠. int 데이터 1. 갑자기 될까 말까는 좀 잘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갑자기 좀 섬찟하게 들었는데요. 잘 되겠죠?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 요거 2개, int 2개. 자, 1, 2, 3 이렇게 하면 세 가지 타입의 콜백 원형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요 콜백 타입의 요걸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요거에 센서 1
콜백 이런 식으로 이름을 그냥 붙여 놓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멘붕이죠. 자, 요거는 콜백 함수의 원형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받게 되면 홈 어시스턴트 ESP 홈 쪽에서 콜백 함수로서 그 기능이 실행이 될 거기 때문에 하여간 센서 종류별로 이제 안에 들어온 구조체에 들어가는 요 데이터 개수만큼 요렇게 이제 이 보드 쪽에서 홈 어시스턴트 쪽으로 매개 변수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수의 만큼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 구조체는 얘가 세 가지 타입을 이제 커버를 해야 되겠죠. 요게 첫 번째 타입. 여기서는 또 이름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자, 뭐 아무튼 자, 얘가 두 번째 타입, 얘가 세 번째 타입. 요 세 개를 얘가 구분 짓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트럭트 세 개가 있고, 얘는 1, 2, 3. 이름이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 my id하고 뭐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비워두면 되겠죠. 수신된 값을 저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초기 값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구조체 형태에 맞게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놨죠. 요 아래쪽에 이렇게 하듯이 my sensor 1에 sensor 1, sensor 1, 2, 3. 좀 헷갈리는 이름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신되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했던 그 전략을 구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로 냅다 메모리 카피를 하는 게 아니라 if 수신된 데이터에 제일 첫 번째 것을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1이냐 2냐 3이냐를 구분하는 거죠. 그럼 1이면 타입 1이니까 타입 1에다가 카피하면 되겠죠. 여기 MEMCPY %, 요거 요 데이터를 카피를 하되, 그 사이즈는 사이즈 오브 첫 번째 구조체의 사이즈만큼 됐죠. 얘는 두 번째 거에 카피하고 얘는 세 번째 거에 카피를 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받는 거는 받는 겁니다. 받은 다음에 얘가 콜백 함수를 호출을 해줘야 되는데요. 요 리시브 콜백, 요거처럼 콜백 함수를 호출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홈 어시스턴트 ESP 홈하고 지금 이 라이브러리하고 저 콜백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요. 그 함수를 아래쪽에다가 만들어 둬야겠죠? 요 모양 그대로. 자, void set sensor 1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 넘어와야 될 콜백 함수는 요거죠. 요 타입이죠. 요 타입에 콜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고, 얘는 아까 위쪽에 sensor1 cb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sensor1 콜백.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ESP 홈 쪽 YAML 코드에서 람다식으로 그 익명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줄 겁니다. 그럼 그 함수가 함수 입력을 통해서 들어올 거고, 그 함수가 sensor1cb라는 이름으로 여기 내부에서 사용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요 이름을 여기서 call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 상황일 때 이 함수가 call 되면 되는데, 요 함수의 매개 변수는 총 4가지 값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하, 어렵죠? sensor1의 타입, sensor1의 data1 1, 2, 3 이해됐나요? 그럼 이 sensor1의 콜백을 여기서 땅 호출해주면 결국 ESP 홈 쪽에 있는 걔가 ESP 홈 쪽에서 대신 호출해달라고 뭔가 이렇게 권한을 넘겨주는 게
이 콜백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수신한 타이밍에 그거를 대신 이렇게 호출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양 그대로. 뭐지? 뭐 이렇게 됐지? 뭐죠? 왜 모양이 이렇죠? 센서 1, 오케이. 자, 요런 거 세 개를 이제 콜백 함수로 붙이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라이브러리를 만들고요. 뭔가 좀 제너럴한 코드를 만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형식이든 간에 내가 하나의 함수를 호출하면 라이브러리 안에서 알아서 그거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럼 녹한다가 생각을 해보겠죠. 어려운 게 좋냐? 그러니까 뭔가 결과물이 녹한다는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점이 같다면 어려운 코드가 있고 쉬운 코드가 있고, 내가 쉬운 코드를 초이스함으로 해서 약간 기능에 제약이 생기더라도 저울질을 해봤을 때 뭐가 득실이 많은지 제가 한번 저울질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원래는 이렇게 디자인하면 좀 적절하지는 않은데 기능을 대폭 축소를 하면서 좀 쉽게 가보자는 거죠. 이거 정상적으로 하려면 엄청나게 어려운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대다수 분들이 내가 저거를 지금도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렵게 하면 전혀 활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기능의 제약을 두고 좀 쉽게 가는 겁니다. 지금 제약이 있는 거는 그거죠. 각 보드마다 서로 다른 보드가 딱 하나씩 달려 있고, 그러니까 보드 종류가 지금은 3개고 3개의 보드에 서로 다른 그 센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제약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진화된 코드가 되려면 센서 종류하고 보드 종류하고 분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드 아이디가 1, 2, 3, 4, 5가 있는데 1번, 2번에는 1번 타입의 센서가 달리고 2번, 3번에는 B 타입의 2번 타입의 센서가 달리고 나머지 보드는 3번 타입의 센서가 달렸을 경우에 보드와 센서 종류를 모두 식별 가능한 형태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자, 센서 2, 센서 3. 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냥 가는 거죠. 내가 필요하면 그냥 개수를 늘려서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보드 개수하고 센서 종류가 하나 늘어났다. 그럼 한 개 더 만들고 얘 한 개 더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가자는 겁니다. 1, 2, 3 다 됐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 호출해주면 되는 거죠. 얘는 두 개였죠. 센서 2, 센서 2 됐고, 얘는 센서 3, 3, 3. 이렇게 하면 문제 없죠? 맞나요? 로그도 여기서 좀 프린트를 한번 해보죠. 일단 로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게. 얘는 케이스 1 케이스 1이고 타입 값 1, 값 2, 값 3. 타입 이제 줄줄줄줄 프린트 되면 되겠죠.
제 설명이 이해가 좀 되나요? 지금 이게 너무 호락호락한 내용이 아니라 가지고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데요. 자, 타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근데 너무 함큐에 지금 코드가 진행이 돼 가지고요. 이게 잘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확신이 많습니다.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면서 지금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이 콜백 함수 호출하지 말고, 이 콜백 함수 호출하는 거는 좀 이따 하고, 수신된 결과가 구분이 돼서 정확히 로그에 프린트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한 큐에 하지 맙시다. 케이스 3. 얘는 인테저 두 개가 들어오니까 값 1, 값 2, 값 3는 없죠. %D로 하고 요렇게 프린트가 되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냥 케이스 3는 플로트 2개, 인트 2개. 요것도 안 바꿔줬네. 요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다 바꿔줘야 되죠. 센서 2, 센서 2, 센서 2. 자, 정밀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센서 3, 3 됐다. 그럼 이제 요 코드를 싹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때려줘 놓고 세이브 한 다음에 ESP 홈에 연결된 보드에 코드를 업데이트 해주면 수집된 데이터가 로그에 이제 프린트가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에러가 없기를 바라면서 일단 여기 달려있는 거는 싹 날리겠습니다. 싹 날리고 맞다. 셋 콜백 콜백 이런 것도 필요 없죠. 비긴만 해놓으면 일단 데이터 들어오는 것까지는 돼 있으니까. 임동희님 반갑습니다. 아우. 에러 났다. 자, DHT11이 어디서 나왔죠? 요거구나. 요거네. 요거 주석. 요거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됐고. 다시. 컴파일러 안 났죠, 그죠? 좋습니다. 에러가 나지 않는 녹한다.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잘 피해 당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보드에다가 잠시만요. 이렇게 켜졌나? 첫 번째 보드에다가 요 코드를 잡아 넣어 가지고 저 로그에 뭐가 찍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상되는 결과는 여기 타입 1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가 빡빡빡빡 찍혀야 되겠죠? 타입 1 해서. 꼭 한 번에 코드가 업로드 되는 법이 없네요.
두 번 정도는 정성을 들여서 업로드를 해줘야 코드가 들어가는 이상한 보드입니다. 들어오죠. 케이스 1, 타입 1, 값, 랜덤한 값 3개.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잠깐 화장실을 좀 갔다 오겠습니다. 자, 잘 되고 있죠? 자, 이제 1번에 잠깐 뽑아놓고, 이제 2번 보드. 2번 보드에 요 코드를 잡아 넣어가지고, USB 인식에 실패했다라고 벌써 경고창이 나오네요. 자, 이제 요 코드가 제대로 들어가면 이번에는 케이스 2라고 해가지고 값이 빡빡빡빡 나오겠죠. 됐다. 자, 케이스 2 인트 값 2개 들어오는 거 완료됐다, 그죠? 케이스 2. 자, 그럼 케이스 3. 얘는 지금 이전에 해놨던 코드가 들어가 있구나. 자, 다시 헛것을 보신 것입니다. 자, 플로트 2개랑 인트 2개가 떠야 되는데요. 요거는 지금 뭔가 고장난 상황이죠. 고장이 난 상황입니다. 자, 됐죠? 플로트 2개, 인트 2개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이제 3개를 다 연결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대환장 파티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에는 케이스 1, 2, 3가 막 섞여서 출력이 되는데 각자 갈 길에 맞게 따따따따 출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 나오고 있죠? 납득하실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다음 후속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해보죠. 일단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이제 요 문제의 콜백 함수가 호출이 돼야 되는데요. 요 콜백 함수는 ESP 홈 쪽에서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다고요. 요게 다고 대신에 요 이제 함수가 호출되면 되겠죠. 요 이제 콜백 함수 호출만 딱 지켜주면 되고, 넘어오는 거는 우리가 두 눈으로 딱 확인을 했으니 문제는 여기서 이제 람다식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미 람다식은 여기 딱 만들어져 있다, 그죠? 그럼 3개의 콜백 함수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콜백 함수의 이름은 여기 있었죠? setSensor1, 2, 3입니다. 녹한다 ESP now에 setSensor1, 2, 3 이거를 여기서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setSensor1은 콜백 함수잖아요, 그죠? 콜백 함수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우리 보통 여기다가 뭐 숫자를 보내주거나 문자열을 보내주거나 이렇게 함수의 입력으로 value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펑션이라면, 콜백 함수는 여기에 함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함수를 함수의 입력 입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저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저쪽에서는 그
얘가 호출해야 될 함수를 함수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저쪽에서 대신 호출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호출이 되어야 될 함수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익명 함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외우세요. 대괄호 2개, 중괄호 2개, 대괄호 2개, 동그란 가로 2개, 중괄호 2개. 이렇게 만들고 중괄호 부분에서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럼 이 중괄호 시작부터 끝까지가 함수의 몸통이 되는 거고요. 요 앞에 대괄호 2개는 익명 함수라는 어떤 그 약속이 되는 겁니다. 대괄호 2개가 있다. 익명 함수다. 그리고 요걸 뭐라고 하죠? 소괄호라고 하나요? 동그란 가로 안에는 매개 변수가 들어가면 되는데, 요 매개 변수는 우리가 콜백 함수 만들어 놓은 함수 원형 그대로 가야 됩니다. 저 위에 만들어 놓은 있죠? 요 모양 그대로 가야 돼요. 요래. 그럼 이게 첫 번째 넘겨줄 함수의 원형을 여기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대괄호 2개, 동그란 거 2개, 중괄호 2개 엔터 치고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면 돼요. something to do.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코드는 ESP 홈의 코드가 들어가면 됩니다. ESP 홈의 코드. 뭐든지 규칙에 맞게 하시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뭐 타입은 지금 필요 없는 상황이고, 데이터 1, 2, 3 가지고 뭐 할래? 얘는 데이터 1, 2 가지고 뭐 할래? 얘는 데이터 1, 2, 3, 4 가지고 뭐 할래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제 위에 출력이 돼야 될 위치를 가상의 뭔 컴포넌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띄우면 되겠죠. 몽땅 다 숫자가 들어있으니까 센서 컴포넌트를 만들면 되겠다. 그죠? 잠깐만요. 제가 그걸 안 켜놨네. 자, 녹한다가 참조하는 ESP 홈 매뉴얼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센서 컴포넌트에 템플릿 센서 활용하시면 되겠죠. 샥 가지고 옵니다. 이름하고 요것만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센서 플랫폼은 템플릿이고 네임이 타입 1 센서의 데이터 1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그때 아이디가 어떻게 짓지? 타입 1 센서 1 데이터 1. 그럼 요만큼이 일단 타입 1은 3개죠, 그죠? 타입 1 데이터 2, 3. 그 다음 타입 2는 데이터가 2개죠. 타입 2 데이터 1. 타입 센서 1, 2, 3 이거 적을 필요 없겠네요. 자, 타입 1 데이터 1, 타입 1 데이터 2, 타입 1 데이터 3, 타입 2 데이터 1. 요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헷갈리네요. 자, 타입 2의 데이터 2. 그러니까 타입 1은 플로트 데이터 3개였고, 타입 1은 플로트 데이터 3개, 타입 2는 인테저 타입 2개.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타입 센서 3는 플로트 2개, 인트 2개니까 센서 4개가 있어야 되겠죠. 타입 3의 데이터 1 요런게 4개가 있고, 타입 3의 2번, 3번, 4번. 그럼 여기서 만들어질 가상의 템플릿 센서에 값을 출력하기 위한 람다 콜을 찾아내면 되겠다. 그죠? 그 람다 콜이 뭐냐? 아래쪽에 보면 다 있습니다. 여기 있죠? 쓱 가지고 가서 자, 여기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아이디가
타입1 데이터1이라는 이름의 저 템플릿 센서에다가 값을 퍼블리시 한다. 어떤 값을 퍼블리시 하느냐? 데이터1을 퍼블리시 한다. 됐죠? 그럼 요런 게 3개가 있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 데이터 1, 2, 3는 요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거 데이터 1, 2, 3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 ESP 홈에 달려있는 템플릿 센서라는 컴포넌트가 되는 거겠죠. 얘는 2개, 얘는 4개. 아, 이해가 됐나요? 333 333 4 요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모든 기능이 다 갖춰졌다, 그죠? 업로드 합니다. 에러 없죠? 에러 없고 문제 없고 들어가야 될 거 싹 다 들어갔고. 업로드. 자, 업로드 되는 동안에 자, 지금 하고 있는 이 4번 예제는 서로 다른 타입의 센서가 달려있는 여러 보드 3개의 측정 값을 ESP 홈으로 업로드해서 출력하시오. 자, 뭐 제대로 들어갔죠? 이제 대시보드 구성을 하겠습니다. 대시보드 요 이제 싹 지우고 다시 뭘로 하지? 구성 요소 모음. 자, 타입 1에 왜 잘리냐? 타입 1에 1번. 자, 타입 1에 2번. 타입 1에 3번. 요렇게 한 덩어리. 타입 2는 2개죠. 이렇게. 됐다. 지금은 알 수 없음이라는 게 단 한 번도 값이 업로드 된 적이 없으니까 값을 정의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이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1번 보드를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1번 보드. 그럼 이쪽 부분에 값이 갑자기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값이 2초에 한 번마다 값이 업데이트가 되죠. 그러면 2번 보드 타입 2의 값이 갑자기 생기겠죠? 그렇죠? 인테저 값 2개 0에서부터 1000 사이의 값이 나올 거고. 자, 3번 보드 나오죠? 납득하실 수 있을 만한 결론인가요? 자, 값이 들어오고 그 값에 맞게 템플릿 센서의 값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다. 아무 문제 없죠? 이게 예제 4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로드 해야 되는 정보가 일단 이 코드 이거 뭐냐,
요 코드. 사랑이님 반갑습니다. 504-4-1 ESP 홈 코드. 다음 요 헤더 파일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요거 504-4-2 녹한다 ESP now 헤더 됐고, 그 다음 보드 3종의 코드 504-4-3 타입 1. 저장해야 되는 코드도 많네요. 타입 2. 5개의 코드가 한 세트인 상황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녹한다가 이제 최종 목표했던 거는 가상의 센서가 아니라 요 놈에는 온습도 센서, 진짜 센서를 한번 달아보는 겁니다. 온습도 센서 달고, 요만은 이산화탄소 센서 주고, 얘는 미세먼지 센서를 줄 건데요. 일단 온습도 센서는 플로트 데이터 2개가 나옵니다. 온도와 습도. 얘는 인트 데이터 2개가 나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 얘는 인트 데이터 3개가 나옵니다. 미세먼지 종류별로 3개의 값이 나와요. 그렇다면 일단 뭐가 뭔지는 아니까 구조체부터 살짝 디자인을 해놓죠. 갑자기 급하기가 싫어지는데요. 갑자기 급하기가 싫어지는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얘는 플로트 2개, 플로트 2개고 수정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겠죠. 얘는 인트 2개, 얘는 재수 좋네요. 인트 2개 그대로고, 자 얘는 인트 3개 미세먼지 센서 해놓고, 이제 각각 보드의 온습도 센서하고 뭐 센서 값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뭐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습도 센서는 디지털 3번 핀에 달 거예요. 자, 그러면 온습도 센서 라이브러리는 다 이런 거는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르겠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알고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모르겠으면 댓글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디지털 3번 핀에 온습도 센서가 있고, 뭐야. 자, 센서 종류는 DHT11이다. 한 놈씩 한번 연결을 해보죠. 한 큐에 다 하지 말고, 일단 온습도 센서 얘부터 조금 지금 만들어 놓은 구조 안에서 한번 물려보는 겁니다. DHT begin, 셋업에 있어야 되죠. 셋업에 DHT begin 됐고, 그 다음 요게 읽어드리는 함수죠. 2초에 한 번마다 온도와 습도 값을 읽어드린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 1, 2 두 개인 상황이죠. 데이터 1, 2 두 개에다가 얘를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바로 이렇게 물리면 되겠죠. 데이터 1, 데이터 2 됐습니다. 그럼 이게 상대방 쪽 ESP 홈 보드 쪽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상대방 쪽 보드에 라이브러리에 일단 요 모양이 다시 디자인 돼야 되겠죠. 타입1은 플로트 2개로 수정이 됐습니다. 한 개 지워주면 되겠죠. 한 놈 지우고, 그리고 요 센서 1은 플로트 2개고, 그죠? 타입1으로 날라오니까. 그럼 요때 얘가 받아들이는 거는 플로트 2개니까 요만큼이 또 날라가면 되겠고,
자, sense3라는 거는 없는 값이죠. 됐고. 그 다음 따다다다 호출해주면 되겠고. 그럼 센서 값 2개 받아서 뭐 할래 하는 부분을 YAML 코드로 구성을 하면 되겠다. 그죠? 복잡하죠? 복잡하죠? 그럼 얘 함수 원형이 이제 플로트 1개가 날라갔고 이제 2개가 되겠죠? 이렇게 2개로 줄이고 얘도 이제 3개였는데 2개로 줄이는 겁니다. 코드 다시 업데이트 해주고. 뭐지? 저장했는데? 여기 복병이 있었구나. 자, 복병이 여기 있었네요. 자, 딱 해가지고 리트라이. 그리고 나서 이제 온소프트에서 연결해놓고 새로운 코드 밀어 넣어가지고 온도와 습도 값이 잘 업로드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 업로드 되는 동안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온소프트 센서 VCC라고 된 핀 딱 잡아가지고 5V에다 연결하고 GND라고 된 핀 딱 잡아서 그라운드에 연결하고 그 다음 데이터라고 된 핀을 D3에다가 딱 연결하면 끝이 나는 상황이죠. 이제 딱 꽂아주고 지금은 아마 아직까지 가상의 센서 값이 업로드 될 건데요. 자, 지금은 좀 문제가 있겠죠. 이 코드 새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ESP 홈 참 재밌죠? 참 쉽죠? 저도 이제 바바 아저씨를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난해한 것을 하고 있으니까 바바 아저씨처럼 참 쉽죠? 간단하죠? 자, 온도와 습도 값이 날라오겠고 한 개 더 켜야 되겠다. 참 쉽죠? 이제 세 번째 거는 날라갔으니까 딱 지워주고. 자, 온도와 습도. 습도 온도 순서니까 62%에 26도, 온도 26도라고 보면 되겠죠. 센서 값 잘 들어오죠. 뭐 잘 안 되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 요 보시면 값이 들어오고 있는 게 시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문제 없는 겁니다. 그죠? 이제 다음 거. 이산화탄소 센서 해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센서도 라이브러리가 물론 있어야 되겠고, 자, 라이브러리는 MHZ19의 SW get values 요 예제를 기본 예제로 잡습니다. 위에 이거 4줄 요 위에 잡아놓고 어느 핀에다가 연결할 거냐 이 말인데요. 여기 일단 D3, D4라고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3번, 4번 핀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이든지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SS begin이라고 된 거를 셋업 안에다가 적당한 데다가 딱 던져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 이제 측정하는 함수 여기 있죠? 이만큼 가지고 가서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 마우스가 사라지네. 여기죠? 딱 잡아놓고. 자, 이미 인트 2개로 딱 만들어 놨네요. 여기서 의미 있는 함수가 요 get CO2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함수. 요거는 작동 안 됩니다. 무시하고 get temperature 온도도 측정을 하는데요. 온습도 센서처럼 소수점이 있는 게 아니라 딱 정수용으로만 온도 값을 측정을 하는 이상한 센서입니다. 그럼 온습도 센서 값이 있으면 이 값은 별 의미는 없겠다. 그죠? 그리고 요 값이 의미가 없는 게
이산화탄소 농도에 측정되는 값을 보정을 하기 위해서 쓰는 온습도 센서 값이니까, 온도 값이니까 뭐 일단 된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값 측정에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니까 성공을 했을 때 요때 int 값 두 개를 여기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그죠? 보내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int 두 개가 됐으니까, int 두 개는 원래부터 int 두 개였다,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데 아무데도 수정할 사항이 없겠네요. 원래부터 int 두 개로 세팅이 돼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산화탄소 센서를 연결만 하면 되겠네요. 이게 잠깐 뽑아놨고, 자, 요거는 선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요거 중에 4개만 연결하면 됩니다. 저도 외우지는 못하니까 잠깐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딱 요 방향으로 놓고 보면 7개의 핀이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이거 연결 안 합니다. 그러면 4개의 핀이 남는다, 그죠? 요거 GND, 요거 OV, 요 핀이 RX 핀인데요. 요 RX 핀을 디지털 3번에 연결하고, 요 TX 핀을 이 4번에 연결하고, TX 핀을 디지털 3번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딱 연결하면 되겠죠? 3, 4, 5V 그라운드 딱 연결해 줍니다. 그라운드. 오늘은 저 홈 어시스턴트가 술술술술 풀려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죠, 그죠? 저번 주만 해도 상당히 난항을 겪었는데 물 흐르듯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자, 코드 업로드하고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보러 갑시다. 자, 날라오고 있죠, 이미? 여기 가보시면 550이라는 값은 이산화탄소 농도, 뒤에 20이라는 거는 온도. 됐죠? 550 단위는 ppm입니다. 이제 요런 거까지 요런 거 예쁘게 만드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일단 값이 넘어오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550, 22 날라온다, 그죠? 그럼 두 번째 거 땡이네요. 자, 이제 세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자, 요 세 번째 친구는 미세먼지 센서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퍼스트 메이커님 반갑습니다. 이 미세먼지 센서는 라이브러리를 물론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요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내용이 살짝 좀 이렇게 좀 쓰기 불편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요 시리얼 1 하드웨어 시리얼을 쓰는 좀 복잡한 예제로 돼 있어 가지고 과거에 녹한다가 좀 쓰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319편에서 했군요. 요 예제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단에 있는 거 요거 다 잡아옵니다. 이거 다 잡아와서 위에다 딱 붙여주시고, 어느 핀에 연결할 거냐 하는 건데 얘도 똑같이 D3, D4라고 쓰겠습니다. D3, D4. 그 다음 셋업에 요거 두 개 가지고 옵니다. 딱 넣어주시고,
그 다음 루프에 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리퀘스트 하는 거 요만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때려 놓고, 자 이번에는 인트 3개의 값이 날아갈 거니까요. 1, 2, 3. 여기 보시면 3개의 값이 이미 있죠. 미세먼지 농도별로 3가지 값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여기다가 요 값 대입하고, 그래 딱 해가지고 날려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뭐 날라갈 겁니다. 됐죠? 그럼 원래 인트 플로트 2개, 인트 2개에서 인트 3개로 바뀌었으니까 받아들이는 쪽에서 또 모양이 달라져야 되겠죠. 이제 받는 쪽도 갑니다. 여기부터 바꿔야 되겠죠. 자, 인트 3개로 바뀌었습니다. 인트 데이터 1, 인트 데이터 2, 인트 데이터 3. 그리고 요 받아들이는 것도, 받아들이는 구조체도 인트 3개 됐죠. 그리고 요 출력할 때도 인트는 %d죠. %d 값 4번은 없으니까 날리고.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죠. 자작나무님 반갑습니다. 그럼 값 1, 2, 3가 날라올 거고, 요거는 편의상 요렇게 하죠. 요거는 온습도 센서 DHT11, 요거는 MHZ19, 요거는 BMS7003. 각 모듈의 이름입니다. 자, 그럼 요거 여기서 끝났고, 그럼 이제 ESP 홈 쪽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에디 눌러서 요 부분에 한 개가 없어지는 거고, 한 개 밀고, 그리고 요거 함수 원형 바꿔주셔야 되겠죠. 수정을 해야 될 게 생각보다 많다, 그죠? 제가 하는 과정을 잘 보시고 한번 써보실 분들은 요 과정을 그대로 답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 업로드하고 얘도 업로드하고, 연결을 안 했구나. 자, 이제 요거 2개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요 이제 이거 딱 뜯어 보시면 여기 적혀 있어요. 위에서부터 VCC, GND 중간에 한 개 띄고 RX, TX 이렇게 돼 있거든요. VCC 5V, 그라운드, TX 3번, RX 4번.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 녹한다를 보고 계신데요. 자, 다음 주에는 로라 모듈 리벤지 매치를 한번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차차차. 자, 연결 끝. 그럼 이제 코드를 또 올려야 되겠죠. 이게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잘 출력이 되면 오늘 예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자, 벌써부터 값이 따따따따 들어오고 있죠? 자, 이제 한 개, 이거는 날라갔으니까, 이렇게 3개. 미세먼지 농도가 프린트가 되고 있죠.
그럼 나머지 이제 값들 이제 좀 미려하게 한번 만들어 보죠. 에디 눌러가지고 자, 요 부분만 집중적으로 단위만 넣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단위 넣는 방법은 요 안에 털어보시면 뭐 유닛 뭐식이 된 거 있을 거거든요. 센서 코어에 가보시면 그 정보가 있을 겁니다. 유닛 오브 메저먼트 여기 있네요. 가지고 와서 각 컴포넌트마다 단위를 붙여주면 되겠죠. 요거는 습도입니다. 습도니까 요 유닛 오브 메저먼트가 퍼센트가 들어가면 되겠죠. 습도는 퍼센트, 요거는 도시, 이거는 이산화탄소 농도니까 단위가 ppm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찬가지로 온도죠. 도시. 그리고 요거 세 개는 미세먼지 농도가 들어가는데요.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입니다. 이걸 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훌륭하죠. 에러 없고 업로드. 그럼 이쪽에 이제 단위가 붙을 거예요. 자, 지금 와이파이랑 접속 중이겠죠? 접속이 되면 왜 이리 오래 걸리지? 여기 나오겠죠? 이제 되고 있네요. 이제 단위가 나온다, 그죠? 그러면 이산화탄소 센서도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센서 웨이크업 나오죠? 온습도 센서도 웨이크업 나오죠? 끝났죠? 됐죠? 요거 온습도 센서를 담당하는 보드 타입 1이고 이산화탄소 센서 담당하는 타입 2, 미세먼지 센서를 담당하는 타입 3 값을 측정을 해가지고 홈 어시스턴트로 업로드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했던 거를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이 개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홈 어시스턴트에서 ESP 홈에서 지금 ESP Now라는 거를 연동을 한 사례가 되는 건데요. 얘를 왜 쓰느냐? ESP Now라는 거를 쓴다는 것은 일단 이 보드가 인터넷 공유기하고 연결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드가 ESP 홈에 연결되어 있는 보드거든요. 여기다가 센서 값을 달아서 바로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출력을 해도 상관없지만 인터넷 공유기 연결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밖에 이 선 밖에 있는 보드들은 인터넷 공유기하고 요 선을 넘어가면 인터넷 공유기하고 접속을 할 수 있을 텐데 접속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이 보드가 요 보드하고는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공유기하고는 연결할 수 없지만 요 보드하고는 ESP Now로 연결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으니까 인터넷 공유기하고 연결하지 말고 요 놈한테 데이터를 주고 얘가 홈 어시스턴트의 대시보드에 그 출력을 해준다면 그게 그거잖아요, 그죠? 여기 연결해서 보내나. 그럼 이 개념도대로라면 우리가 굉장한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물 인터넷을 할 때 이 어떤 특정한 공간에 홈 어시스턴트에 연결된 그 디바이스가 너무나 많이 있을 경우에 그 모든 디바이스가 다 인터넷 공유기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인터넷 공유기하고 연결해서 데이터를 종단점으로 보내주는 거하고 ESP Now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방식하고 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ESP Now가 훨씬 데이터를 전달해주는데 성공하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단 이 사물 인터넷 보드가 거점이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여러 대의 보드가 요 보드 하나에 연결이 되는 건데, 요 보드가 다운이 된다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지겠죠. 그런 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중계하는 보드가 다운이 되게 되면 모든 연결된 노드의 데이터가 업로드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할 때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면 좋은 거잖아요. 인터넷 공유기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없을 경우에 점프해서 내가 데이터를 업로드 하겠다. 그럼 요 개념의 배경에 깔린 어떤 개념도는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이 넓은 공간에 인터넷 공유기가 요만큼씩 밖에 커버할 수 없다라고 해볼게요. 요 동그라미 하나가 인터넷 공유기 한 개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인터넷 공유기 6개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거를 하나의 공유기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 개념적으로 좀 좋지 않다, 그죠? 공유기 6개를 이렇게 묶는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바에는 인터넷 공유기 한 개만 이렇게 설치를 하고 ESP Now로 이 보드들의 그 통신을 메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한다. 이런 개념도를 가진다면 일단 공유기 한 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 공유기에 연결된 소수의 몇 개의 보드가 ESP Home Gateway, ESP Home, ESP Now Gateway가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보드의 데이터를 싸그리 잡아서 홈 어시스턴트 쪽으로 업로드 해주는 겁니다. 뭐 주저리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는 아시겠죠? 좀 앞뒤가 좀 설명이 이상하긴 한데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마 원래 그 내장 LED 제어하는 예제는 그대로 살아 있을 건데요. 내장 LED 제어하는 예제는 지금도 그대로 아마 동작할 겁니다. 버튼 추가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좀 귀찮네요. 안 하겠습니다. 뭐 하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까 전에 제가 버튼으로 내장 LED 제어하는 예제 보여드렸으니까 센서 값을 업로드 하면서도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도 보드를 양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이미 그게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코드 저장을 하겠습니다. 아유 힘들다. 이게 5번 예제. 온습도 센서 DHT11, 이산화탄소 센서 MHZ19, 미세먼지 센서 BMS7003을 각각의 보드에 연결하고 ESP Now로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들려가시오. 5번 예제입니다. 이 4-3으로 저장했네. 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오늘 해야 될 거 이제 다 했습니다. 녹한다 쇼 여기까지고요.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주옥 같은 코드 아닙니까? 대시보드에 이렇게 오늘의 중심 키워드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오늘은 노칸다가 홈 어시스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ESP Now 게이트웨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얘가 ESP Now 통신하는 보드들의 데이터를 싸그리 모아가지고 서버 쪽으로 보내주는 거다. 그 상황일 때 얘는 이제 인터넷, IoT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보드고, 나머지 보드는 와이파이 공유기 없이 센서 값을 홈 어시스턴트 쪽으로 요렇게 모아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지금 해놓은 개념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요. 다음 주도 홈 어시스턴트 할 거거든요. 지금 해놓은 이 개념을 업그레이드 한다. 혹은 이제 로라 모듈이 튀어나올 때가 됐습니다. 로라 게이트웨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ESP 홈 로라 게이트웨이. 로라 통신을 하는 보드들의 데이터를 얘가 모아가지고 홈 어시스턴트 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얘는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할지 말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해봐야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할 바에야 왜 하겠냐 하는 생각이 요만큼 들거든요. 그럼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노칸다한테 계속 어필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노칸다가 다루는 로라 모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SX1276이라는 모듈이 있고요. 이름은 지금 이름은 E220 900T30D라는 모듈을 최근에 새로 구입을 했는데요. 일단 요거는 방법론이 다 나와 있으니까 홈 어시스턴트는 요거 가지고 일단 진행하고, 새로 구입한 거는 차후에 다시 팔로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시다. 근데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로라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어느 정도 활용하실 수 있을 만한 전략을 알려드리기는 할 건데, 그렇다 해도 좀 오지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오늘 내용은 제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이제 숫자 야구 한판 하고 이번 주 내용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죠? 홈 어시스턴트 끕니다. 자, 노칸다의 숫자 야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숫자 야구 하시면서 노칸다가 오늘 했던 내용이 너무나 감명 깊었다. 너무 좋았다. 나는 저놈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후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시는 분들은요. 이쪽에 노칸다의 후원 계좌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노칸다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엄청나게 유명해져 가지고 광고비만 가지고 이 채널을 운영하겠노라 라는 어떤 안일한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4년여 동안 진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제 유튜브 채널이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 가지고 유지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많은 분들이 조금씩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전업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 만큼 다른 분들도 좀 그렇게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만간 일하러 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마음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좀 노칸다를 좀 이렇게 아껴주실 분들은 이게 조금씩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지금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아이디가 시퍼렇게 된 분들 있잖아요. 저분들이 노칸다의 후원자입니다.
후원을 해주시면 저렇게 아이디를 파란색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시도는 많이 해보고 있는데요. 아이 참 유튜브라는 게 이게 잘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하는 내용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유튜브가 그분들하고 녹한다고 연결을 잘 안 시켜주는 어떤 경향이 있거든요.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막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으니 ESP 홈요? 그거 pH 센서요? 그거는 해야 되는데요. 시약을 구입하려니까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저 pH 센서 캘리브레이션 하는 그 시약을 사야 되거든요. 그거 한 통이 6,500원인데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하나 해가지고 그 세 통 사야 됩니다. 6,500원짜리 세 통 사야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조만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하죠. 자, 숫자 야구 두 판 하고 이번 주 녹한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5개 찾았나요? 저 말한다고 못 봤는데. 자, 자진해서 알려주십시오. 누가 먼저 5개 찾으셨죠? 퍼스트 메이커님이구나. 좋습니다. 퍼스트 메이커. 다들 알고 계시구나. 좋습니다. 양심적이어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개 나왔으니 71824 71824고 35689 35689가 한 개라는 얘기는 8은 반드시 네 번째 자리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나왔네요. 자, 스티커님 1등. 좋습니다. 자, 스티커님 2포인트. 자, 경민님 1점. 자, 좋습니다. 한 판 더 하죠. 제가 이 숫자 야구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네요. 자, 오늘 이 광경을 처음 신기한 광경이잖아요. 그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채팅창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녹한다의 숫자 야구 게임입니다. 컴퓨터가 5개의 숫자를 랜덤하게 뽑아요. 중복되지 않은 0부터 9까지 5개의 숫자를 딱 뽑는데 내가 입력한 숫자하고 그 5개의 숫자하고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얘가 확인을 해주는데요. 자릿수하고 숫자하고 정확히 일치하면 스트라이크라고 알려주고 숫자가 그 5개에 포함은 되는데 자릿수가 안 맞으면 볼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67890에 4개. 벌써 푸른 달님이 자, 냄새를 맡으셨습니다. 아직은 소스가 좀 부족하죠. 1, 2, 3, 4, 6에 한 개라면 1, 2, 3, 4, 6에 한 개라면 의미 있는 정보가 아니구나. 자, 1, 2, 3, 4 중에 한 개고. 그러면 6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네. 자, 7, 8, 9빵 1, 7, 8, 9빵 심심한 녹한다. 3개 1, 7, 8, 9빵
56789 56789에 67890 둘 다 4개면 헷갈리네요.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소스를 찾아낸다. 50678의 포볼이다. 50678의 포볼이다. 675 5678 56780에도 4개다. 요거를 해석하는 방법론을 계속 찾아 나가면 우리가 집단지성으로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머릿속에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56789에 4개고 05678에 4개라면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5678은 반드시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 그러면 5678에 전혀 포함이 되지 않은 4 같은 거 56784 퍼스트 메이커님이 또 찾았네요. 역시 숫자 야구 초고수입니다. 퍼스트 메이커님 벌써 2점을 획득하셨네요. 좋아요. 5678 56780이었구나. 아깝네요. 거의 다 정답 냄새를 거의 다 맡았었는데. 자, 그러면 56790에 그리고 50678에 50678인데 8이 아니라 0이니까 790 56709 요게 3이고 요게 2다. 바꿨더니 결과가 더 떨어졌으니까 모르겠다. 어지럽네요. 오늘 했던 그 홈 어시스턴트 했던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노칸다의 머리는 이미 굳어졌습니다. 이제 주말 동안에 재충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테니 자, 다들 노칸다가 잠궈놓은 비밀번호를 빨리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빨리 풀어보세요. 탱크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네요. 경민님은 너무 빠르게 많이 입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이 빠른 것도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빨리 입력하는 것도 뭐 가능한 걸로 하겠습니다. 손이 빠른 자도, 남들보다 손이 빠른 것도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의 그 스킬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는 뭐죠? 자, 뭔가 정답 냄새를 아직 못 맡으신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나왔다. 아, 드디어 경민님이 드디어 맞추셨습니다. 자, 퍼스트 메이커님 꽉 찾고, 경민님이, 요렇게 오늘은 퍼스트 메이커님과 스티커님과 경민님께서 출석 포인트 2포인트씩을 획득을 하셨습니다. 요거 모아서 뭐 하느냐?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요. 혹시나 다음에 녹한다가 뭔가 특별하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요 이제 스코어 가지고 감사하신 분 순서대로 뽑아서 뭔가 해드릴 거니까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억울하게 생각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녹한다를 더 많이 찾아주시고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분에게 녹한다도 관심을 기울이는 게 당연한, 그게 인지상정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이제 뭐 질문하실 거 없죠? 더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들은 내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녹한다가 방송을 하지 않으니까 카카오톡 오픈톡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심심한 녹한다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저도 만날 수 있고 한 90여 분 정도 뭐 전문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긴 한데 막 이것저것 여쭤보시면 뭐 하여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게 후원 계좌로 많이 응원을 좀 보내주시기를 개인적으로 희망을 하면서 오늘 504편 마무리하고 이번 주 방송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